예,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의 부지런한 트럭커들이 지금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인터스테이트를 다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트럭커들입니다. 예, 앞에 가는 트레일러는 현대에서 만든 거네요. 요즘 뭐 북미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들이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뭐 성능 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북미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조금씩 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일본 차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에 우리 트럭커들이 이렇게 몰려갑니다. 지금 4-5대씩 가끔씩 이제 승용차가 그 중간에 있어 끼어가는데 거의 뭐 인터스테이트는 트럭커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차가 지금 왜 뭔 속도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저는 가벼워 가지고 뭐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괜찮은데 네, 뭐 요즘에도 이제 한국 분들이 가끔 이제 그 북미 트럭의 수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는데 글쎄요, 이제 그 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려면은 그거 뭐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편차가 다르고요. 뭐 종류에 따라서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따라 또 차이가 나고 뭐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트럭커들의 수입은 가장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트럭커들이 이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수입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북미의 그 노동시장의 시스템을 잘 알으셔야 돼요. 한국처럼 뭐 월급 개념이 아니고 뭐 가끔 뭐 연봉으로도 이제 받는 개념도 있지만은 대부분 시급입니다. 시급. 그러니까 모든 그 업종을 망라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시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고임금이고 저임금이고 그리고 최저시급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미의 그 노동법들은 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40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뭐 한국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48시간입니까? 44시간입니까? 그 시간 이상을 하면은 임금을 1.5배를 더 줘야 돼요. 그래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버타임이라 해가지고 오버타임 수당은 0.5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의 시스템들은 기본급보다도 이제 오버타임까지 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월급들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어마어마하게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간신히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버타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한다는 걸 계산해서 총 수입 한 달에 얼마다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고요. 그 최저시급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최저생계비에
이제 기준을 맞추면서 이제 임금 구조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이제 오버타임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주 40시간을 하고 주 40시간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무직하고 또 생산직하고 임금 구조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그 기본급 자체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주 만약에 40시간 한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냥 그거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먹고 사는 이제 그 정도 그런 구조로 갖고 그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칼라라 그러죠. 그런 데는 오버타임을 안 하면은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임금 격차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거예요. 토탈 수령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주 40시간을 넘어가면 1.5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절대 40시간을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40시간을 넘기고 싶어요. 그래야지 뭐 몇 시간이라도 더 하면은 0.5를 더 받기 때문에 이제 1.5라는 것은 기본에 만약에 시급이 뭐 10불이다 그러면은 그 오버타임부터는 15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40시간 넘기고 싶지 않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40시간을 넘기고 싶고 이제 이러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임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70시간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쓰지 한 사람을 오버타임을 30시간을 쓰질 않죠. 차라리 2시간 60시간만 된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60시간 쓴다 그러면은 한 사람 40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나머지 또 20시간 오버타임을 한다면은 그 금액이 더 높아지거든요. 두 사람 30시간씩 두 사람을 쓰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훨씬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40시간 이상을 어지간해 가지고는 쓰질 않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모든 게. 근데 이제 트러커들은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같은 건 7일에 70시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일에 7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고임금, 고수입의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트러커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뭐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면밀히 따져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 주고 힘든 만큼 많이 주는 게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시간당 페이를 나눠 보면은 높죠, 훨씬. 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뭐 그전에는 이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북미에서 트러커의 그 상징이라 하면은 뭐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엊그제 보도 넘어올 때 그 캐나다 공휴일이었어요. 거의 아침에 차가 원래 보도에 꽉 차야 되는데 거의 넘어온 차들이 그때 제가 넘어오는 시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평상시 월요일 같으면 그 시간에 거기 다리 넘어오는데도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휴일이나 이런 것을 또 고용주들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더 줘야 되니까 일을 안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을 뭐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이제 나왔어요. 일을 이제 스케줄이 잡혔어요.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철저하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토론토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많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짧게 가고 바로 그날 퇴근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또 뭐 장거리 갈 수 있게 하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맞는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하는 특성이나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어떤 화물을 취급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임금 차이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월마트 임금이 초임이 1억 3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올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이제 월마트에서 인터뷰한 것을 이제 기사화했는데, 그것들 한국 언론들이 퍼다 날랐죠. 그냥 미치겠거든요. 보니까 무슨 트럭 기사가 연봉이 1억 3천이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거 비행기 조종사하고 이제 맞먹는 거예요. 10년차 되는 비행기 조종사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기현상이라고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그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트럭 기사를 구하기 힘든데 계속 임금을 적게 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럭 드라이버들이 계속 부족 현상이 금방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산업에 이제 또 구조도 많이 바뀌고, 딜리버리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드라이버들이 이제 부족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회사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마트 자체 드라이버 구인 광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조건인지. 다 경력 18개월 이상 돼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경력을 1년 반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자기들이 드라이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되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너 드라이버가 있고, 또 컴퍼니 드라이버가 있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션 방식도 있고, 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일당 레이트가 낮은 지역에서도 최소 10만 불은 이상은 됩니다. 캐나다 달러로. 그 전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초보, 그냥 얼마 안 된 사람, 드라이버 한 1년 조금 더 하고 나서 이제 차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기본적으로 다 공제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10만 불 된다 그래요. 그게 작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캐나다에서 10만 불을 벌겠다고 하냐. 근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무슨 오너를 하냐. 그 사람 생각이고, 본인이 만족한다는데, 그 정도 10만 불이면 만족한다는데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그래서 컴퍼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너가 더 낫다, 컴퍼니가 낫다, 이것도 다 개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오너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오너 해보니까 이게 개뿔 아니다 그냥 해서 또 컴퍼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오너 드라이버 하면은 이게 굉장한 걸로 또 생각하죠. 그래서
그 목표가 오너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컴퍼니 드라이버를 또, 예, 그냥 소득 조금 줄더라도 그냥 그 신경 쓰는 대가다고 생각하고 그냥 컴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지 뭐 그게 무슨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뭐 그 회사를 뭐 선택하는 데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는데 뭐 거기서 시급을 얼마 주던, 월급이 얼마 되던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는데 그게 무슨 뭐 그거 가지고 하겠냐는 이런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다 개인의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10만 불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5만 불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20만 불 줘도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 본인이 오너 드라이버 해가지고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미쳤다고 그 오너 드라이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오너 드라이버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차들도 성능이 뭐 고장도 자주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너 드라이버들은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손해니까 이제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또 중고차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차 고치느라고 그냥 맨날 그냥 그 시간 다 까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또 중고차 또 사가지고 또 별 이상 없으면은 그냥 또 돈 버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그 자동차 운수업이 그냥 운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운수업이에요. 운이 좋아야지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라고요.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드라이버들이 사고 없고 별일 없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멀쩡하게 차 가다가 사고 빵빵 터져봐요. 아무리 좀 재정이 빵빵 하더라도 뭐 보험이 있다 해도 타격을 입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를 좀 옆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저. 하이 빅스비 하스판 연결. 하스판 연결. 뭐야? 하이 빅스비 하스판 연결. 그러니까 트러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트러커 하고
그냥 최종 목표가 오너 드라이브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가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키워가는 회사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전에 이런 트럭을 하는 사람도 워낙 없었고 이제 그렇지만은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캐나다도 어디 밴쿠버나 그런데 있겠죠. 근데 토론토에서는 이상한 회사 하나 있는 거 그거 그전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거기 다니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는 회사들이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잘 대우도 다른데 못지않게 잘해주고 다 똑같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경쟁이 안 되고 드라이브를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의별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돈벌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임금도 좀 다른 데보다 낮게 주고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걸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토론토도 거기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주 과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3개월 동안 돈을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냥 취업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 두 분 다 아주 재밌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한 분은 제가 그전에 영상에도 나온 제가 그분 댁에 이제 가서 캠핑 트레일에서 하루 자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드디어 그분이 이제 면허증을 따셔가지고 사업도 정리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신나게 지금 미국 대륙을 동서로 지금 다니시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몇 달 안 되셨는데 지금 벌써 다른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이게 미국이든 캐나다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60이 넘어도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트럭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50이라고 하면서 저는 나이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50이 나이가 많다고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능한 한국 사람들을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퇴출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쓰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누가 더 능력이 더 많을까요? 모든 게 안정돼 가고 있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해도 훨씬 더 여유 있게 하고 경륜도 있고 이제 그럴 건데 너무 이런 나이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왔던 일보다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많고 힘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50대 일을 그만두면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옛날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또 50 넘어가지고 은퇴하고 해서 또 노후자금 설계한다 해가지고 또 얼마로 또 돈을 또 기꺼이 더 벌어가지고 모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0대 넘어서 이제 6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면서 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서 그냥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다 생각하신다면은 트럭커를 도전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원 없이 북미 대륙 한번 돌아보고 그때 이제 지겨우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저는 아직 6년 이상이나 다녀도 아직도 새롭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수없이 가도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지나갔지만은 또 달라요. 상황이. 이게 봄이 오는 시즌이고 또 그 다음에 금방 또 여름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북미 대륙 한번 횡단했다 해가지고 북미를 다 보겠습니까? 이 생각하고 달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달리는 게 돈이에요. 트럭커들은 마일당 그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달리면 돼요. 달리면 그냥 구경하면서 이거 무슨 중압감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제가 싣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빈 트레일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별의별 생각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남을 그냥 깎아내리고 씹어서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세상을 그냥 세상에 분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연을 보고 감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오늘은 뭘 해서 그냥 막 죽을 뻔했다, 뭐 했다. 그런 얘기밖에 못 해요. 이 신선한 아침에 이런데 막 색싹이 생명력이 솟아나는 이 들판을 내가 원 없이 하루 종일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트럭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돈 들여서 일부러 시간 내고 비행기 타고 차 빌리고 해서 와야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가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렌트카 가지고든지 자기 차 가지고든지 캠핑 트레일러 끌고 가든지 이 가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돈 생겨요. 예, 첫째 트럭 드라이버 돈 쓸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행하다 보니까 하는 기분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또 특별히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미국을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다 돈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면서 이렇게 여행하는데 이게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발 돈 하지 말고 돈이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 다 먹고 삽니다. 보세요. 이거 왜 그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기사를 하겠습니까? 이 트럭 드라이버들도 이제 이게 고수익 전문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고수익 전문직을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다면 10년, 20년 걸려서 그거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고수익 전문직이라면 여러분들은 변호사나 의사나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나 이런 것들이잖아. 특별한 엔지니어나. 근데 그 사람 우리가 그게 50 넘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되고 내 능력이 거기에 받쳐주냐고요.
이제 트럭커도 고수익 전문직이 됐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의 어떤 신분을 해결하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가장 그 어려운데, 그것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어요. 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뭐 미국이 안 되면 미국으로 가면은 최고의 조건이고요. 근데 미국도 이제 뭐 앞으로 영주권을 뭐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을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밀려 있는데 뭐 그게 6개월 안에 어떻게 뭐 금방 되겠습니까? 근데 말은 이제 정책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지겠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뭐 지금 뭐 100만 명 이상 그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이 고수익 전문직에 도전하는데 그러면 뭐 그냥 거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맞춰 보셔가지고 안 되면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벽을 넘어가야지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때요? 인생 뭐 1, 2년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방법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생 50년 이상 사셨는데 내가 1, 2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만한 그 정도 뭐 안 되겠습니까? 다른 엄한 데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 돈 모아가지고 노후하니 어쩌니 자식들한테 물려주니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도 이제 뭐 다 뭐 성장했을 거고, 그 아이들한테 올인해서 뭐 할 건데요? 자식들한테 뭘 해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식들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게 살겠다고 계획을 해야지. 지금은 그게 자식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시기든 잘 살아가요. 앞으로 자기들의 생태계에 맞춰서. 근데 우리들이 문제예요. 50 넘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40, 50, 이제 우리들의 세대들은 앞으로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몇 년 안 남았고, 나머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최소한 40년, 50년, 재수 없으면은 60년, 70년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은.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 뭐 제 유튜브로 보고 트럭커를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그 전에 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60 넘어가지고도 다 도전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트럭커분 다 60 넘어서 그냥 도전해서 해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지만은 이제 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신분을 맞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돈과 상관없이 다니다 보면은 돈도 생기고 인생도 재미도 있고 그래요. 인생이 재미있게 살려고 왔지 우리가 돈 벌려고 왔습니까? 돈 벌려는 목적은 뭡니까? 재밌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려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서로 얘기하면 기분도 좋고 또 기대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인생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남 욕하는 게 바빠요. 자기 인생이 지옥이니까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좋은 얘기를 해봤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그 결핍이나 불안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뇌가 발달되고 해서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아마 잠자기 전부터 눈 떴다 하면은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뭐 깔 거 없나 씹을 거 없나. 그러니까 막 시시콜콜한 거 어디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누가 이렇더라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게 캐나다 산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재밌게 사셔야 돼요. 재밌게 살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인생도 재밌고 그래요. 그 뭐 별게 있습니까? 뭐 사는 게 돈 많다고 행복하고 뭐 돈 없다고 불행하고 뭐 돈 많고 조금 불행해도 괜찮죠. 그것은. 근데 꼭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더 불행하죠. 근데 돈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있고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면은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그냥 끌어모으고 남 짓밟아 가지고 내가 더 수익 더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래요. 그 정신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좀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아, 저게 또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다 지금은 정신병으로 다 분류돼요.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주위에 이상하게 그런 뭐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막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잘못한 거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나 이런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놀랐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4%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의 1000만이면 40만 명이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근데 또 그 소시오패스들은 또 같이 잘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50 이제 이상 되시는 분들 뭐 한국에서 뭐 할 거 없다 하지 말고 가감히 여러분을 위해서 2, 3년 그냥 한번 뭔가를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면 도전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꿈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 끔찍한 게 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살아갈 의미가.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면은 그것도 재미없어요, 솔직히. 진짜 재밌고 행복감을 느껴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데서 더 행복감을 느끼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고 남한테 과시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지만 내가 나의 작은 도움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그 내면에서 찾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고맙다 어쩌다 이것을 떠나서 그런 것까지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됐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잘 돼서 하고 있으면은 뭐 뿌듯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도움이 됐으면 된 거지. 제가 뭐 그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종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으면은 해주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꾼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한 번도 상상해보고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어느 사기꾼이 유튜브에 대고 매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냥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기치는 게 들통이 났는데 이걸 왜 계속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고 해도 그냥 알 수 있는데도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또 쓰레기들도 많아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4%가 소시오패스라고. 이해해요, 이제. 그래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 예,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기회가 많은 게 이 북미 대륙입니다. 그 전에 뭐 제가 아는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 이제 뭐 20대 후반, 30, 이제 막 30대 뭐 오너 드라이버 하면서 연봉 1억, 응? 한국 돈으로 1억 이상 되면은 한국에서 연봉 1억 된다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스카이 나와서 뭐 취업하면은 바로 됩니까? 연봉 1억? 최소한 10년 이상 일해야 되지 않아요? 대기업이라 해도. 실컷 돌아다니면서 여기 북미 대륙 사시사철 다 구경하면서 연봉 1억 준다면은 할 생각 없습니까? 1억 벌 수 있으면. 물론 그게 뭐 처음에 되자마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 2, 3년은 경력 쌓고 그 정도만 되면은 뭐 어딜 가나 뭐 환영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뭐 신분적인 것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 영주권 받고.
그냥 세상이 거저되는 것처럼 뭐 학교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업하면은 뭐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이게 뭐 된다지만은 그게 뭐 얼마나 돼? 뭐 공무원 해요? 공무원 월급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하다 보면은 더 큰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뭐 트럭 하나 해가지고 내가 가서 트럭 드라이버 하고 뭐 오너 드라이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넓게 보면서 여러분이 트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뭐 한 해 여러분들 오너 드라이버 한두 대 늘리다 보면은 뭐 금방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도 지금 뭐 20년이 넘었지만은 뭐 그냥 이 사장 얘기는 뭐 그냥 자기도 그냥 여기서 트럭 드라이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회사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바로 눈앞에서 성과 안 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찾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맨날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분야를 또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성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트럭 드라이버가 그냥 몇십 년 동안 트럭 드라이버만 해가지고 오너 한 번 하고 이제 컴퍼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경력 20년이다 30년이다 예, 그거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그냥 그 급 했던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인도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트럭 산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이 정도만 저는 이게 만족하고 삽니다.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오너도 한번 해보고. 근데 지금은 차들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제 테슬라 전기차나 나오면은 그것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기 트럭이 나오면은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수입이 얼마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진짜로 이게 뭐 수입이 얼마인지 뭐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이게 뭐 북미에서 트럭이 물류로 다 수송하고 있는데 다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트럭만 할 수 있으면은 뭐 하는 방법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트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걸 따져가지고 뭐 내가 얼마 이상이면 하고 얼마면 못하겠다 이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직업은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냥 뭐 서비스 업종에 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시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 시급 뭐 최소한 뭐 20불 아니면은 못하겠다 그러면은 20불 이상 되는 회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봉을 계산해서 아 이제 내가 이제 연봉이 뭐 5만 불이면은 뭐 되겠다. 그렇게 이거 안 되면은 뭐 할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자기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눈높이에만 맞추니까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든 그래서 대기업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임금 구조가 있고 나머지 뭐 베네핏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15불 받아도 20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물론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그 직종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트러커들이 부족하니까 트러커들이 한 번 옮길 때마다 내가 다른 데 간다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100% 다 임금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더 싸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일한 거 봤더니 이 사람한테는 뭐 마일당 뭐 10센트든 5센트를 더 줘도 이 사람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또 초보다 데려다가 뭐 훈련시키고 또 사람 구하려면은 또 차 세워놔야 되고 이러니까 100% 올려준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지금 회사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주는 회사를 가도 그냥 경력이 있으면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바로 그날 뭐 채용도 되고 그래요. 그 절차만 거치면은.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도 웬만한 데는 가가지고 내가 15불, 시급 15불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금방 20불 올리는 데 일도 아니에요. 내가 15불, 시급 15불 받는다, 15불어치만 일을 하게 되면은 평생 15불밖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냥 1.5배를 더 하면 돼요. 내일처럼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거 한 사람 반의 일을 하는데 올려주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올려줘요. 나갈까 봐서. 근데 15불 준다고 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에 보면은 10불어치밖에 일을 안 하면은 저놈 언제 나간다고 얘기 안 하나? 이것만 이제 보고 있어요. 괜히 내가 사람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은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지. 이 세상에 어떤 회사든 나하고 나한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내가 나한테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하고 시작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올라가고 그럽니다. 시스템 자체가. 나는 뭐 내 레이트가 3개월 지나서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제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그냥 뭐 스타트 얼마다 하고 해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레이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일당 레이트가. 뭐 1년 지나면 올려주겠지 하고 이제 1년 동안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면은 뭐 되겠지 했는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회사에서 뭐 내 페이를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발 돈 하지 마시고 이거 따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5만 불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10만 불 된다. 어떤 사람은 20만 불 된다.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5만 불 된다는 사람 얘기하면 뭐 저걸 내가 왜 미쳤다고 해? 맨날 저거 뭐 죽을 개고생 한다는데, 개고생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재밌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각 개인에 따라서 다 틀려요. 트렁크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취업했다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때려치운 사람들도 있고, 트레이닝 기간에도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있어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트럭커. 왜? 지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나는 이래서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하면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지옥이라고. 최악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종을 자기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헬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누가 내가 이게 제가 그 좋은 점만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좋으니까 좋은 점을 얘기를 하지, 그럼 굳이 안 좋은 점 얘기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일리노이가 끝나고 아이오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미시시피 강입니다. 아이오와를 여기 동쪽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미시시피 강이고요. 서쪽에 이제 네브라스카하고 또 일리노이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미주리 강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는 양쪽의 강이, 미시시피 강, 미주리 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는 인터스테이트 80번이 지나가는 길이는 306마일입니다. 306마일이면은 얼마겠습니까? 500km 되죠.
일리노이를 지나서 이제 아이오와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이오와에는 여기 이제 중부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형은 또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평원이긴 한데 그렇게 큰 뭐 저기는 없는데 약간 그 오르막 내리막이 조금 있어요. 아주 낮은 언덕배기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뭐 와이오밍처럼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또 중부 쪽에 저쪽에 이제 미저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쪽 지형도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이제 큰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내리막 오르막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네브라스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 네브라스카는 또 한 400마일이 거의 뭐 그냥 평탄한 지형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이제 아이오와에 들어오게 되면 일리노이도 이제 이쪽은 이제 평탄한 지역에 속한데요. 이제 바로 아이오와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런 그 조그만한 이제 언덕배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기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나서면은 그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행동한 만큼 뭔가를 얻게 되고 앞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 성공이 뭔가를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은 그렇게 걸지 않고 너무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 중에서 충분히 즐기시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왜 꿈을 꾸고 내가 나한테 꿈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꿈이 없으니까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이었 있지만은 뭐 저는 한 번도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고생을 안 했어요. 남들이 보면은 맨날 고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 그 과정들을 다 즐겼어요. 그냥. 그 정도로 뭐 그걸 고생이라 그러면은 뭐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은 하나의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목표했던 거 그리고 목적을 가졌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차들이 합류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차선을 이제 비껴서 안전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옆에서 차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차들은 제가 깜빡이를 켜면은 좀 속도를 줄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차들은 제가 깜빡이를 켜는 순간 빨리 와라 이제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깜빡이를 켜면은 속도를 줄여주는 사람도 있고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고 더 빨리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도로에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 한국에서는 깜빡이 켜면 대부분 많이 달려오죠.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양보에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뭐 되겠습니까? 어렵다 뭐 뭘 해야 되냐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냥 먹고 놀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면 정말 재밌게 살고 진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뭔가. 내가 너무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거칠에 남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나 이런 거 보시고 그런 체면이나 이런 거 벗어 던져버리면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그동안 자기 앞에 이름자 앞에 붙었던 그런 체면 때문에 함부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기 스스로를 제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 벗어 던지면은 더 훨씬 더 행복해지고 가볍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내가 뭘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꾸 현재에서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땠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그 사람의 과거도 보여지게 될 거고 미래도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럴 거거든요. 뭐 과거 잘 됐던 얘기 잘못됐던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인생이 그거 행복합니까? 지금 아이오와도 이쪽에 이제 뭐 출근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승용차들이 지금 갑자기 좀 많아졌네요. 엄청난 속도로 뒤에서 저 차가 지금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커버드 브릿지가 있는 아이오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노널드 네이거인가? 거기 보스 플레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 여기가 뭐 다운타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길에 차량들이 좀 늘어났어요. 흐려 있지만은 상쾌한 아침. 아이오와 인터스테이트 80번입니다.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은 7시 22분이고요. 지금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해피트럭카였습니다.